비대칭이 있고 사각턱이 넓고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나와 있었어요. 턱은 나와 있는데 턱 끝은 약간 무턱 경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턱은 나와 있는데 무턱이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걱턱과 무턱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무턱은 아랫입술에서 들어갔다가 살짝 나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든지 들어갔다가 계속 들어가면 무턱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턱은 들어가야지 되고 턱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는 턱끝 수술 통해서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은 증상으로 치면은 심한 편이에요. 이분은 한 10mm 정도 들어갔어요. 아래턱이 들어가는 양이. 비대칭의 정도도 심한 경우죠. 그럼 이분은 그냥 교합 자체가 잘 안 맞아서 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편한 걸 모르니까. 정상 교합으로 씹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게 편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하면 이제 같은 규격된 음식을 뭐 예를 들어서 새우깡을 정상 교합인 친구랑 5번을 씹어서 뱉었다. 나오는 크기가 이제 틀린 거죠.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런 실험을 하는 거고, 교합이 안 맞고 부정교합이 있으면 본인이 제일 느끼는 거는 식사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삼키면 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분은 미용적인 것보다 기능적인 면에 대한 수술이 제일 필요한 케이스잖아요. 양수술도 보험 적용된다. 이런 기준이 혹시 1, 2, 3, 4 뭐 해가지고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 같은 경우는 치아 중심선이 위아래 중심선이 10mm 이상 틀어져야 돼요. 그거는 좀 많이 틀어진 많이 틀어진 거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래 치아가 위 치아보다 한 10mm 정도 더 나온 주걱턱, 이것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턱이 나와도 치아는 그 보상작용으로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턱이 들어가는 양이 10mm 이상이어도 치아 자체는 10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거의 되는 경우가 없죠. 제일 확실하게 되는 경우는 선천성 기형이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순구계열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험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면서 좀 특이사항들이 있으셨는지. 아래턱이 이제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오른쪽이 더 튀어나와 있었어요. 뼈 자체도 이제 좀 튀어나와 있었지만 근육이 이제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었고, 요거는 오른쪽에 그 윤곽을 조금 많이 했죠. 윤곽이 필요한 게 비대칭을 좀 더 개선하려고 윤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더 커요 사실. 그래서 왼쪽은 거의 안 건드렸던 것 같고 오른쪽을 조금 많이 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제 대칭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저희도 대칭을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방을 제거를 하기도 하고 한쪽만 지방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대칭 맞추기가 좀 까다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얘기 드렸어요. 본인의 식습관,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 버릇과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 근육 같은 경우는 수술 직후에 딱 맞아지는 건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니까. 수술한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분은 얼마 전에 1년 경과를 봤어요. 1년 뒤에 어떻게 좀 얼굴이 붓기나 이런 게 다 1년이면은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양악 수술로 인한 경과는 끝났다. 그리고 신제거를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씹는 것도 많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죠. 교정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하면 뭐 많이 못 드시는 건 거의 없고, 대신에 이제 질기거나 딱딱한 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죠.